지금도. 좋아요. 잘하시는데요. 와, 더 멀리 갔어. 우와. 요만한 스윙으로 지금 거의 240 나온 거예요. 말이 안 된다. 안녕하세요, 골독입니다. 오늘은 무려 PGA 클래스 A 피터킴 김태용 프로님을 모셨습니다. 혹시 맥오그레이드라고 아시나요? 베너건과 같이 미국의 전설적인 골퍼고 양손잡이 골퍼로도 유명하죠. 왼손과 오른손 스윙이 완전히 같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윙 매니아로 골프 스윙은 수학적 공식처럼 완벽하게 분석될 수 있다고 믿으면서 스윙에 대한 연구와 집착이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PGA 로고 있잖아요. 뭐 여러 설이 있지만 맥오그레이드를 모델로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만큼 전설적인 골퍼인데요. 이 맥오그레이드에게 직접 레슨 받은 분이 바로 피터킴 프로님이십니다. 제 영상에 나오셨던 박상희 프로님의 스승님이기도 하고요. 프로님 설명 길었는데요. 제 본문에 양력이 더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레슨 받고 너무 좋았던 건 스윙의 기준점이 잡히고 정말 컴팩트하게 스윙을 하면서도 힘을 내는 방법이었습니다. 백스윙과 다운스윙 편으로 나눴는데요. 꼭 다 보시고 좋은 결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못 기다리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에서 프로님 모든 코멘터리 풀 영상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멤버십 회원들은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제 앞으로의 계획과 어떤 컨텐츠가 올라가는지 그리고 골프에 대한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레슨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문제점은 이게 커질 때? 제가 계속 맞았다 안 맞았다 하는 거가 네. 좀 기준이 좀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뭐 네.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네. 이제 너무 이제 여러분들한테 배우다 보니까 네, 뭐 그렇죠. 이게 약간 백스윙 길이 뭐 네. 어떤 분은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올리기라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기준을 잡고서 이렇게 뭐 이렇게 올리기라도 하라고 네. 하는데 네네. 이제 그런 거에서 오는 좀 헷갈림? 근데 이게 그 프로님 하는 말씀대로 또 치다 보면 또 잘 맞고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또 안 맞을 때가 있으면 이게 아닌가 하고 다른 프로님 했던 걸 또 해보면 또 그럼 맞다가 또 안 맞으면 또 뭐가 잘못된 거지 막 이렇게 가는 경우가 좀 많아요. 좋습니다. 그거는 일단은 만약에 궤도를 얘기한다면 이 궤도 플레인이죠. 스윙 플레인. 스윙 플레인은 수학적으로 말할 때는 정해져 있어요. 답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상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수학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알고 그 기준을 다 지키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당연히 임팩트 구간에서는 지켜야지 좋은 컨택과 스피드, 스윙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근데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인포메이션, 또 이 인포메이션, 또 다른 인포메이션 여기에서 어떤 거를 선택할지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정확하게 그 플레인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그래서 이 플레인에 대해서 지금 설명 중간에 제가 지금 조금 다른 말 해도 되죠? 네네네네. 이거 플레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조금 길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방금 전에 백스윙 탑에서 어떤 모양을 저한테 보여주셨잖아요. 네네. 잠깐만 보여주실래요? 네.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렇죠? 네. 공을 보시고 올려주세요. 오케이. 자, 제가 여기서 하나 질문할게요. 네. 팔을 몸통에다가 네. 붙이셨나요? 아니요. 그냥 들어 올렸어요? 네, 약간 그렇죠. 그럼 팔과 몸통이 여기에서 팔과 몸통이 분리된 거죠. 네. 그러면 나의 느낌은 불안정해요. 그죠? 팔이 들려있기 네. 때문에 안정적인 느낌이 없으니까 내려올 때도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하고 모든 집중력이 깨질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올라가는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팔과 몸을 밀착시키지 않으면, 접촉시키지 않으면 팔을 정확하게 공에 다시 임팩트 구간으로 갖고 오기 어렵다.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네네. 테이크 어웨이 어떻게 하시는 거죠? 사실 척추각대로 그냥 이렇게 오른쪽으로 좀 이동하는 이 느낌? 테이크 어웨이를 할 때 궤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날아갈 때 좌표가 있잖아요. 이 클럽이 움직이는 좌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면 자체, 이 선이죠. 이 선 자체에 모두 궤도가 있어요. 자, 이 궤도가 어느
지금 이 3D 공간이잖아요. 네. 어디를 움직여야 될지를 정해야 돼요. 안 보이지만 좌표가 3D 좌표가 있어요. X, Y, G 네. 축에 좌표가 있어요. 근데 일단 그 면이 어디에 생기냐면 어떻게 생기냐면은 우리가 클럽을 셋업을 하죠. 그러면은 지금 제가 잡은 이 아이언 샤프트가 이루는 이 각, 네. 지면으로부터 만드는 이 각, 이게 선이잖아요. 이거를 계속 연결하면은 면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선이 만든 면이 있잖아요. 네. 보이시나요? 네네네. 이 면이 클럽이 붙어서 올라가야 되는 궤도예요. 이 선들이 지금 모이면 면이 된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클럽이 움직이는 이만큼의 면이 있죠. 네. 이 앵글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클럽을 어드레스 때, 클럽을 셋업했을 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7아이언을 갖고 만든 이 각도와 드라이버를 가지고 만든 각도는 다르죠. 네네. 그래서 같은 움직임이라도 면의 각도는 다르게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버를 가지고 긴 클럽을 가지고 면을 따라가는 것은 더 플랫하겠죠. 네. 웨지보다 네. 또는 7아이언보다. 네.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 면을 따라서 손의 위치가 클럽의 그립의 끝 그리고 클럽 페이스가 있는데 이 페이스가 면을 따라서 계속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면 샤프트가 지면에 평행할 때 그립 끝과 헤드가 겹치게 돼요. 손과 클럽 헤드가 네. 손과 클럽 헤드가 겹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서리가 있었잖아요, 방금. 네네. 이 면에서 생긴 모서리가 있었잖아요. 네. 이 모서리에서 한번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궤도예요. 네네네. 그런데 가끔 보면은 이 클럽 페이스를 밖으로 들어서 넘기는 패턴을 많이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네. 그거는 변형이에요, 사실은. 네. 이 클럽 헤드가 만약에 이 면에서 밖으로 떨어졌을 때는 원래 내가 느껴야 되는 클럽 헤드의 무게보다 어때요? 무거워져. 무겁게 느끼는 거죠. 그럼 내가 이 컨트롤해야 되는 노력은 더 많이 들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게 어렵거나 뭔가 불편할 때 살짝 변형을 할 수는 있지만 수학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길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 면을 따라서 올라가고 이 면이 생긴 이 샤프트가 만든 각도가 계속 연결이 되죠, 이렇게. 네네. 연결이 되는데 이 면을 따라서 끝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올라가면은 자, 그 면을 따라서 올라가면은 몸이 들리거나 네. 팔이 부자연스럽게 돼요. 네. 그렇죠? 네네. 그래서 P2 테이크어웨이 자리까지 가고 이제부터 올라갈 때는 원래 있던 그 플레인에서 쉬프트가 돼요, 살짝. 살짝 가파라지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올라가다가 살짝 가파라져요. 네. 그리고 이제 다시 내려왔던 면을 만나면서 지나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길이 정확해야 돼요, 사실은. 네네. 그걸 알고 만약에 연습을 한다면 내가 지금 현재에는 얼만큼을 벗어나고 있구나. 조금 더 연습해서 더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현재는 여기에서 멈추고 일단 플레이를 해야 되겠다. 요걸 정할 수 있는 거죠. 네. 너무 네. 명쾌하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제 고민이 네. 그거거든요. 결국에는 네. 네. 항상 같은 플레인을 네. 좀 만들고 싶은데 네. 항상 계속 스윙을 하면은 어느 날은 뭐 좀 이렇게 느낌상 이렇게 간 것 같고 네. 또 어느 날은 또 이렇게 더 간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렇죠. 게 결국에는 제가 이 축대로 네. 좀 돌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네. 이게 이 축 자체가 조금 틀어진다고 하면 이게 아예 흔들려서 흔들리잖아요. 네네네. 가만히 똑바로 서 있으면 복잡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네. 이 축이. 그런데 우리가 어드레스 했을 때는 허리를 숙이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이 점은 복잡해져요. 근데 이 숙인 상태에서 만약에 움직인다?
하나라도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조합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백스윙 때는 우리가 아직 힘을 쓰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로테이션, 위치 에너지를 만들고 회전 에너지를 지금 축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중심을 안 움직이는 게 좋아요. 가운데 축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궤도를 따라서 클럽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때 아까 팔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팔이 자 어드레스 했을 때 자 옆으로 가는 구간이 있죠. 여기서 옆으로 가는 구간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테이크어웨이는 이렇게 길게 낮게 빼면은 스윙 크기가 커진다. 대신에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하면은 잘못한 게 있어 보이나요? 없어 보이나요? 여기서 크게 잘못되지 않았더라도 내가 움직인 거에 비해서 클럽 헤드의 변화가 적어요. 높이가 적다는 거지. 만약에 이 상태에서 크게 옆으로 가면 갈수록 내 몸의 무게 중심은 어디로 이동하나요?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러면 누가 내 클럽을 당기는 것 같은 효과가 생기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중심을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옆으로 가는 범위가 자 팔에 반지름이 있잖아요. 이거를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제가 요만큼만 벗어나도 누가 제 팔을 당긴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내가 쓰지 않아도 되는 힘을 또 써야 돼요. 조정을 해야 돼요. 간격이 벌어지면. 그렇죠. 간격이 벌어지면. 그래서 반지름이 여기 있고 이 반지름을 멀리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팔을 몸에다가 고정을 시켜요. 고정은 겨드랑이를 조이면서 시키면 되죠. 이 지금 팔을 처음에 어드레스 때는 팔꿈치와 겨드랑이의 중간까지도 같이 붙이고 있어야 돼요. 팔꿈치도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프레셔 포인트라는 점을 번호를 붙여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맨 끝에 1번이 있고 팔꿈치가 3번이에요. 그리고 팔꿈치와 겨드랑이 중간이 2번이라고 치면 처음에는 1, 2, 3이 몸통에 거의 붙어 있어야 돼요. 3번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올라가면서 팔을 많이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1, 2, 3번을 다 붙이고 있으면 여기까지밖에 못 올리잖아요. 그래서 더 원을 크게 하기 위해서 2번까지는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붙여야 되는 끝의 점, 겨드랑이 끝, 이 끝은 떨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올라가서 탑에 갔을 때도 1번, 프레셔 포인트 1번은 어디라고 그랬죠? 겨드랑이 끝에 여기는 조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 팔이 다운스윙을 시작할 때도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움직이기가 쉬워지는 거죠. 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자. 너무 제가 공을 잘 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근데 지금 우선 먼저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이게 테이크백을 할 때 보통의 이제 흔히 가르치시는 테이크백으로 한다면 이게 이 몸 자체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좀 오른쪽으로 간다는 이런 느낌인데 이제 프로님 설명하실 때는 이거를 약간 몸이 간다기보다는 좀 이 면대로 좀 손이 이렇게 좀 만드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렇죠. 오른쪽 힌징을 이용해 가지고 들어 올리는 힘을 분산하는 거죠. 만약에 헤드를 밑에다 놓고 그립도 만약에 가볍게 잡고 이 헤드를 들어 올리려고 하면은 이 몸을 이렇게 많이 움직여야 돼. 맞아요. 그래도 안 올라가고 있어요. 맞아요. 맞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급하게 들어 올리게 돼요. 이 힘을 못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힘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 헤드를 운반하는 힘은 나눠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립의 힘도 준비할 때는 약해 있더라도 시작하기 전에는 다시 단단하게 이 클럽을 들어 올릴 수 있는 힘만큼은 잡아야 돼요.
잡아보세요. 네. 잡았죠? 네. 그러면 이 클럽을 움직이는 힘이 많이 들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거예요. 네네. 근데 힘을 빼고 이걸 들려고 하면은 네. 내 몸을 많이 움직여야 돼요. 많이 움직여도 안 올라오니까. 네네네. 근데 만약에 힌징을 같이 하면서 올리면은 네. 내 몸이 움직임이 최소화가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겨드랑이를 조이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자, 조이고 있죠? 네. 자, 조이고 있기 때문에 손과 어깨를 한 번에 같이 로테이션 할 수 있어요. 해볼게요. 어깨를 로테이션 하면 손도 같이 올라가지 않나요? 네. 그쵸? 어. 여기를 조이고 있고 손 네네네. 그립의 힘이 이 클럽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만큼 있기 때문에 네. 버팀의 힘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팔과 몸통을 회전하면 이 팔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텐션이 있어요. 아, 네. 있죠? 네. 그러면 내가 팔을 이용해서 이렇게 드는 느낌은 아니라. 없어지는 거예요. 네네, 맞아요. 이렇게 되면 탑에 올라갔을 때 클럽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면 다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회전처럼 움직였잖아요. 네네. 지금 고정이 돼 있었고 버티는 힘으로 들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회전을 어깨를 하면 이 날개처럼 따라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흔들림이 없죠. 이 끝에. 이 끝에 흔들림이 없으면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네네. 이게 흔들리면 불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접촉이 없고 팔의 프레셔 포인트가 약해 있고 네. 힘이 없다면 얘를 들어야 되잖아요. 네. 팔로 들거나 손의 힘으로 확 들어 올릴 때는 탑에서 이 흔들림이 크게든 적게든 만들어질 수 있죠. 그때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네. 한번 전에 했던 스윙의 탑에서 이 클럽 헤드가 내려오기 전에 흔들렸는지 한번 볼까요? 저 엄청 원래 흔들리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 흔들림을 우리가 절제하고 조정해야 되니까 힘든 거죠, 그게. 타이밍을 뺏기도 하고. 자, 한 번에 올라갈게요. 보세요. 지금 약간 좋아졌는데 네. 어떻게 하셨냐면 P2에서 올라갈 때 갑작스러운 스피드를 만들었어요. 힘을 상상했어요, 방금. 네네네. 그랬더니 끝에 가서 그 힘이 줄어들 수 있는 지금 간격이 좁았잖아요. 짧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약간 흔들렸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하나 쭉 갑작스러운 힘은 만들지 않고 회전으로 올라갈게요. 투, 스탑. 좋아요. 어때요? 오. 흔들려요? 아니요. 안 흔들리잖아요. 오. 오. 자, 투. 자, 여기를 더 붙일게요. 자, 여기에서 올라갈게요. 좋아요. 왼팔 펴보세요. 왼팔. 펴는데 네. 겨드랑이가 떨어지게 아, 펴잖아요, 지금. 네네. 팔이 어깨가 빠진 것처럼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은 지금 붙어 있어요. 붙어 있잖아요. 네네. 내가 펼 수 있는 방식은 이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네네. 붙어 있나요? 떨어져 있나요? 붙어 있는. 붙어 있잖아요. 네네. 이걸 더 펴기 위해서 뭔가 팔을 펴기 위해서 어깨가 움직였나요? 아니요. 보세요. 지금 움직였어요. 네, 움직였잖아요. 네네. 이건 분리된 거죠.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을 펴고 멀리 손을 뻗으려고 어깨가 네. 보세요. 어깨가 빠지면 안 되죠. 이렇게. 원래 네네네. 있던 자리에서 펴야지 우리 이 팔을 쓸 수가 있어요. 너무 좋아졌는데. 네네. 오. 좋아요. 훨씬 지금 연결이 돼 있어요. 몸통하고. 다시 한번. 어때요? 엄청 편하면서 네. 약간 좀 되게 컴팩트한 느낌이고 느낌? 네네. 또 반대로 작아진 느낌이지, 원이. 네, 맞아요. 맞잖아요. 네. 근데 그게 내 제일 큰 원이에요. 아까는 제가 만약에 백스윙을 하면서 이렇게 한 다음에 크게 이렇게 했어요. 좋아요? 아니요, 좀 좋다고 말할까요? 불안정하잖아요. 이건 잘못됐다고 말할 거잖아요. 네. 요만큼도 잘못된 거고 요만큼도 잘못된 거예요. 그게 없어야지 맞는 거죠.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았어요. 프로님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저는 이렇게 느끼는데 디테일하는 걸 좀 느껴보면 네. 이게 최초에 몸이 좀 돈다는 느낌보다는 이
손목으로 좀 이렇게 간다는 느낌이 맞나요? 맞아요. 아. 손목을 꺾어서 네. 클럽을 많이 움직인 거죠. 이게 뭐냐면은 지금 원의 중심이에요. 그죠? 우리 몸은 원의 중심이고 네. 클럽 헤드는 원의 가장 끝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한다고 할 때 네. 뭐가 제일 많이 움직이죠? 헤드예요. 헤드. 중심이에요. 헤드. 헤드잖아요. 네네. 헤드가 많이 움직여야 돼요. 중심이 많이 움직이고 헤드가 안 움직이면 잘못된 움직임이죠. 헤드가 안 따라온 거죠. 좋아요. 이런 느낌. 좋아요. 대신에 네. 대신에 이 팔을 보자. 이렇게 꺾는 것과 네. 올리는 것과 네. 밖으로 회전하면서 올리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떨어지지 않게 이 면이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올리면 돼요. 이렇게. 지금 어때요? 엄청 편한 좋아요, 느낌인데.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조금은 여기를 많이 붙여주는. 붙여주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손이 조금은 전에보다는 네네. 내 가슴하고 가까운 느낌이 나야 돼요. 조금 답답하더라도. 네네. 그래야지 힘을, 내가 이거를 지금 만약에 이렇게 공을 던져요. 네. 바닥에다. 이 상태에서 던지는 것과 여기서 던지는 것과는 힘을 내는 양이 다르겠죠. 네네. 그래서 가까이 있어야지 원래 있던 자리예요. 여기서 뿌려야지 세지. 여기다 떨어뜨려 놓고 하는 거는 세지 않아요. 빠르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고질병에 또 이렇게 막 팔을 이렇게 들 때 이렇게 머리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게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네네. 이거를 하면 네. 정말 그냥 거의 없잖아요. 이 각 그대로 올려지잖아요. 그죠? 거기서 팔을 뻗어 볼게요. 그러면 밑을 보고만 이렇게 뻗잖아요. 그러면은 나와요. 왜냐면 보세요. 여기서 누가 당기잖아요.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당기잖아요. 오케이. 좋아요. 오,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거기서 한번 내려볼까요? 네. 위로 올라왔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어느 방향으로 밀죠? 아래 방향으로 밀어요. 우리는 이거를 날아가는 방향으로 밀지 않아요. 오, 네. 그죠? 우와.